2020 총선 기획, 돈에 눈여겨볼 만한 지역구의 후보자들 만나보는 시간.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초박빙 승부를 겨루고 있는 창원 진해 지역구 순서입니다. 인터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부터 좀 해드리면요. 인터뷰 대상은 3월 26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지지율이 3% 이상 되는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들로 선정했지만 정의당 조광호 후보 지난 9일에 사퇴를 했고요. 또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는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인터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원 진해 지역구 후보자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만 진행하게 된 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황기철입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이번이 선거 첫 도전이세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게 된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그 진해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모든 그 생활을 대군 산업까지 포함해서 한 곳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장거리 인간한 후에는요, 지난 한 40년간 오직 그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향에 돌아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서 우리 진해의 발전과 우리 진해 시민들이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잘 준비됐다. 자존심을 되찾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이번 선거 후보님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의미라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 진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진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한때 그 정권의 탄압을 받을 때 이거 내가 고향에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 사람이 내 얼굴을 쳐다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이제 다 제 지은 게 없으니까 예.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 동네에서 빗자루 하나라도 들고 마을을 청소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갖고 계셨어요? 그런 생각을? 예, 그렇죠. 오직 진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저는 없었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군 참모총장까지 지내시고 또 군인으로서의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다르게 바꿔 말하면 정치 경력은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약점이라고 좀 지적되는 부분 어떻게 극복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정치 경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란 게 국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저도 군에 있으면서 우리 부하들을 위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죠. 정치 경력이 또 짧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선한 정치인이라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겠는데요. 신선한 정치인이다. 예. 사실 저는 참모총장을 거치기도 했지만은 그 이전에 청와대에서 국정경험을 쌓기도 하고 정부 부처에 근무하면서 또 많은 어떤 그런 일들도 다뤄봤고요. 예.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육 문제에 고민도 했고 또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챙기면서 어떤 것이 어려운 거고 앞으로 해결해 줘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데 예.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데 가장 큰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밀착형 후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9일이었죠. 돌연 정의당 예. 조광호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예. 그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할 때 황기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창원 성산 여영국 후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조광호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후보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누구하고 연결시켜서 사퇴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조광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진해시를 창원시 진해구로 그 당시에 졸속 통합을 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붕괴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러한 후보가 지금 상대 당에서 나와가지고 예. 우리 진해 시민들을 다시 한 번 더 가슴 아프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저는 다 함께 생각하고 아무튼 그 조광호 후보가 사퇴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때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함께 보태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산의 여영국 후보와는 어떤 뭐 압박이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걸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돼.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나가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그럼 뭐 동의하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2신앙 관련해서 진해를 우선으로 하겠다. 진해 소재 기업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계획들 부산시와의 갈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진해가 일신앙 건설 때 한 70%의 어떤 그런 부지를 내주고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힘이 부족해서도 있지만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예. 힘의 논리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진해가 정말로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절대로 우리의 이익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처에서 그런 일 계획을 어떤 나눠주기식 이런 걸 하면 우리 진해 시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과정에서 저희들이 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거라든지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미래의 도시이기 때문에 후보님 제가 부산시와의 갈등 문제를 여쭤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뭐 길도 다 부산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해로 오는 길이 없죠, 일신항이. 그런데 쳐다보면 전부 다 부산에서 와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항만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가 부산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진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진해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어민들 그 피해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해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다시 또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진해하면 또 웅동 복합 레저단지도 문제죠. 얼마 전 디폴트 위기도 있었고요. 여기는 소멸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이제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앞으로 뭐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어민들의 아픔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진해를 위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제가 노력하고 앞으로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진해 소업인들이 피해보고 억울한 점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좌시하지는 않겠다. 예, 그럼요. 그게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2신항과 웅동 복합 레저단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공약 뭐가 있을까요? 그 공약이라 하면 결국 우리 진해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의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도 가기도 하고 창원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선 해소를 해야 되겠고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진해에는 군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이 우리 시민과 함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군 해양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시내 위치에 있어서 시민들이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 능력도 갖추고 있고 뭐 시설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외상센터가 필요한데 여기 외상센터는 진해가 바다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상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뭐 여기 창선들도 많이 다니고 군함도 있고 어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중의 작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해가 그런 치료를 하는 데는 가장 최적진 또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설비를 갖추고 능력을 구비한다면 아주 훌륭한 어떤 그런 장소가 병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육종 교수가 그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제가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시설을 유치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한 25초에서 30초 정도 됩니다. 끝으로 창원 진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진해는 뭐 현안 문제가 여러 가지 많지만 특히 이거는 민간군이 함께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이 젊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진해 발전을 위해서 가장 최적임자로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진해의 이익과 진해의 발전이 미래의 도시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 진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자 만나봤습니다. 3월 30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도내 주요 지역구 후보자들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4.15 총선 이제 모레입니다. 소중한 나의 권리, 나의 한 표도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의 모든 뉴스 시사 경남. 경남에서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바로 지난 2월 21일이었습니다. 어느덧 2달이 다 돼가죠. 코로나19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헌신적인 의료진, 또 성숙한 시민사회가 어우러진 결과일 텐데요. 하지만 최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졌다, 또 선거도 코앞에 다가와서 이젠 다시금 고삐를 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바쁘셔서 인터뷰하기 쉽지 않았던 분 모셨습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환자